안녕하십니까. 몸이 안에서 모두에 들어있는 분과장을 맡고 있는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서양 미술사 속 흑인과 그리고 할렘 르네상스라는 주제를 발표 주제로 잡았는데요. 목차를 보면 이렇게 17세기에서 18세기 그림 속 흑인의 모습을 먼저 보고 할렘 르네상스의 과정을 좀 보게 될 겁니다. 그 전에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발표에 제한점이 있다면 제가 서양 미술사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나오는 그림들은 대부분 네이버나 구글 통해서 제가 찾을 수 있는 그림 위주고요. 그리고 발표 주제와 관련된 그림을 좀 선별했다는 거를 먼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클레드 빈용의 병사에게 정의에 따르기를 간청하는 임산부라는 그림인데요. 여기 뒤에 흑인 소년이 보입니다. 흑인 소년은 혼자 되게 허공을 보고 있죠. 멍 때리고 있고 그냥 병사의 망토를 들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굳이 없더라도 크게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 안에서 뭔가 의미가 있거나 뭔가를 표시한다기보다는 그냥 그저 옆에 그냥 한 명 더 그리는 느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넘어가면 클레드 빈용의 아들 필립 빈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두 여인은 루이 14세의 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닮게 그렸는데 이복자매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서로 다르다고 하는데 여기서 근데 주목할 점은 이 흑인 시동과 강아지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닮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툭 붉어진 눈, 검은 눈동자, 흰 눈동자가 보이고요. 치아가 강아지도 그렇고 흑인 시동도 보이죠. 그림 안에서 치아를 내놓고 있는 거는 약간 미성숙한 존재, 야성적인 존재 이렇게 좀 까내리는 느낌을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다른 초상화 인물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있죠. 미소 지을 때. 그런 모습이 있고 시동이 만약에 흑인 시동이 없었으면 저 자리에는 선반이 있지 않았을까요? 꽃 바구니 같은 거 올려놓는. 근데 시동의 역할은 여기서 그림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시동을 뭔가 까내리고자 그린 건 아니고 이 시대에 그냥 흑인을 보는 시선을 그대로 담은 것 같습니다. 인격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애완동물 정도 선반을 드는 물건을 드는 정도로.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개 목걸이가 있는데요. 이 시동목에도 목 장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게 메어져 있어서 시동이 그냥 애완인간 정도의 느낌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넘어가서 이 니콜라드 라르 질리에르라는 작가인데요. 프랑스 초상화가입니다. 여기는 트란실바니아 공이라는 라코치 페렌치 2세의 부인인데 여기 부인의 얼굴은 굉장히 뽀샤시하고요. 볼터치도 되어 있고 깃털 장식, 꽃 장식을 통해서 굉장히 예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시동은 성인 여성인 것 같은데도 높이가 굉장히 낮게 되어 있고 무릎을 꿇고 있는지 키가 굉장히 작은지 낮고요. 표정도 현 시대의 외모 몰아주기 사진 마냥 고개를 틀고 표정을 좀 어정쩡하게 하면서 여기 중간에 아주 예쁘게 그려진 주인공하고는 좀 다르죠. 작품 안에서 주인공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팔 올려놓는 팔걸이, 주인공과 대비를 통해서 좀 더 예쁘게 보이고자 그렇게 작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같은 작가의 그림인데요. 강아지를 들고 있죠. 앞에 흑인이 있는 거나 강아지가 있는 거나 별 차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피터 렐리라는 초상화가인데요. 네덜란드 출신 영국 왕실의 수석 화가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그림 속 흑인은 엉거주춤하게 허리를 숙이고 있고요. 꽃을 들고 있고 이 엘리자베스 머레이라는 공작 부인을 동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려진 인물들이 다 엉거주춤하고 뭐 작게 높이가 다르게 나오고 해서 이 흑인들이 어린가 하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린 친구를 같은 작가가 그렸는데 굉장히 화면에 꽉 차게 그리고 곧게 강직하게 흑인하고는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게 보입니다. 조슈아 레기놀즈인데요. 영국 화가입니다. 18세기에서 초상화가로 되게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고요. 상류층 인사들에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흑인은 아주 하단에 낮게 높이를 다르게 그려지고 있고요. 그 작가의 다른 그림에서도 백장의 옆에서 투구를 든 채 구석의 아래쪽에 그려집니다. 이 강아지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마리 기요미 부누아라는 프랑스 여성 작가인데요. 흑인 여성의 초상화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른쪽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왼쪽에 보이는 프랑스에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관습적인 조형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의자에 앉아있고 하얀색 이 고급진 의상을 입고 있고 여성이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앉아있는 모습에서 흑인 여성을 이때 당시가 흑인 제도가 폐지된 지 6년째라고 합니다. 그걸 기념해서 그렸다고 하는데 흑인 여성을 주연으로 그렸지만 왼쪽 여성하고는 다르게 가슴을 드러내고 있고요. 표정이 밝거나 우아해 보이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한계점이 보이기도 하지만 또 근데 다르게 보면 이 그림은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알레고리를 보면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에서 보이듯이 흑인 여성을 자유를 이끄는 여신화 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흑인 여성의 옷 흰색이고요, 허리끈이 빨간색이고 뒤에 담요가 파란색입니다. 자유의 여신이 들고 있는 깃발 국기색하고 같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노예에 해방된 흑인들을 자유 여신으로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마네고요. 올랭피아라는 그림입니다. 이 마네는 그 시대의 창녀를 모델로 해서 동시대의 인간상을 담고자 하였고요. 이 구도는 흔히 비너스의 구도라고 하는데 뒤에 보이는 우르비노의 비너스의 구도로 누드상을 그릴 때는 뭔가 우아하게 고상하게 그렸는데 여기서는 비너스가 아니고 현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매춘부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카데믹한 전통을 무차별적으로 뒤집어 놓은 모독행위라고 표현됐고요. 옆에 있는 흑인은 원래 같은 앞에서는 백인을 이렇게 꾸며주는 장치, 비교되는 장치로만 그려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매춘부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남성들의 욕망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꽃이 매춘부의 손님들이 보내온 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장 레옹 제롬의 모욕과 터키 목욕탕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백인 여성들은 다 뒤를 돌아 있고요. 흑인 여성이 그 여성들의 씻겨주는 이제 시종을 들고 있습니다. 백인 여성들은 몸의 둥근 선과 옆모습, 뒷모습을 통해 뭔가 상상을 하게끔 아름다움을 상상하게끔 하고요. 흑인 여성들은 팔에 근육도 있고 정면을 봐서 이 그림에서는 여전히 백인 여성을 꾸며주는 역할, 상상하게끔 비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디도 엘리자베스 벨이라는 왼쪽에 있는 흑인 호녀의 여성입니다. 이 그림은 18세기 영국 미술에서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을 동등하게 그린 유일한 그림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이 두 여성은 사촌지간입니다. 왼쪽의 벨은 해군 장교였던 존 린지 경과 아프리카 노예 여성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영국에 있던
존 린지 경의 삼촌 윌리엄 머레이 맨스필드 백자에게 맡겨져서 사촌인 엘리자베스 머레이와 함께 크게 됩니다. 가족으로서는 받아들여졌지만 손님이 오거나 내외적인 외부적인 상황에서는 같이 식탁에 앉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몇몇 사례를 제외하면은 흑인들은 거의 무대 장치 아니면 주인공을 꾸며주는 대비되는 대상으로만 그려졌습니다. 앞에 배를 소개한 이유는요. 그녀를 키워준 맨스필드 백작은 대법원장이었는데요. 그때 1781년 영국 노예선이었던 종호가 식수가 부족해 흑인 노예를 바다에 버린 종호 학살 사건을 판결했었습니다. 사건의 중점은 흑인 노예를 살인했다는 점이 아니고 흑인 노예를 바다에 버린 것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리하게 많은 노예를 실었었고요. 항해에 필요한 충분한 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송 중 병에 걸리거나 자연사 하면은 그 노예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항해를 유지하기 위해 바다에 버리는 경우 보험을 통해 노예 값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송하던 442명의 노예 중 62명이 인구 과밀, 영양실조, 사고 및 질병으로 이미 죽었고요. 그 다음에 한 80여 명의 노예를 바다에 그냥 던져 버렸다고 합니다. 판결은 종호 선원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이라고 났고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살인에 대한 혐의는 기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지프 말론드 윌리엄 터너의 노예선이란 그림입니다. 이건 페이스 림골드의 그림인데요. 이 마찬가지로 종호 사건을 의미로 두고 그린 것 같습니다. 페이스 림골드는 1930년대 할렘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녀의 작품은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담았다고 합니다. 같은 작가의 그림이고요. 자유와 독립 포트폴리오라는 작품인데 오른쪽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종호 노예선이 보입니다. 여기 조그맣게 그려진 이 모습은 다음 그림을 보면은 그 당시에 노예를 배에다 많이 실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문서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눕혀서 노예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상품처럼 적재했기 때문에 수송 중에 많은 노예들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할렘 르네상스를 들어가겠는데요. 할렘 르네상스는 앞에 공지했던 내용대로 남부에서 북부로 흑인 인구의 대이주 이후 뉴욕시의 할렘을 중심으로 일어난 미국 사회에서 노예제로 인하여 종속과 식민화를 경험한 흑인들이 잃어버린 흑인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되찾고 백인이 남긴 예속화를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발생한 문예 부흥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문학 쪽에서 많이 알려졌고요. 근데 그림에서도 많은 시도가 있었다고 해서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할렘 르네상스의 뉴 니그로 미술가는 할렘 르네상스의 사상적 축이자 탈식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범아프리카주의와 흑인 민족주의 그리고 오늘날 탈식민주의 이론으로 분석 가능한 탈식민적 특성을 작품에 많이 담아냈다고 합니다. 이때 이 뉴 니그로는 맹목적인 자기 부정과 백인에 대한 열등감, 중의 허울에서 벗어나 주체성을 회복한 하나의 온전한 인간을 의미하고요. 또한 뉴 니그로는 노예의 종속적 모습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개념을 지니게 된 현대적 주체로서 정치적으로 공격적이고 도시적인 존재라고 정의된다고 합니다. 이 뉴 니그로는 뒤에 소개해드릴 로크의 뉴 니그로라는 간행물이 출간되면서 흑인들의 이 할렘 르네상스기 흑인들의 정신과 의식을 표현하는 상징어였고요. 뉴가 있으면 올드가 있겠죠. 올드 니그로는 그냥 단순히 옛날 니그로가 아니라 여기서 니그로는
원래 지금 현재 니그로는 약간 흑인을 경멸하는 단어인데요. 이 당시의 니그로는 흑인 인종을 뜻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이 올드 니그로는 단순히 옛날 니그로가 아니라 백인들에 대한 열등의식으로 스스로 희생시키고 흑인을 격화시켰던 식민화된 자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는 새로운 재탄생을 뜻하고요. 뉴의 의미에는 리얼, 진짜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답니다. 진짜 흑인이라는. 올드 니그로들은 살아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했지만 정체성, 주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죽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이주인데요. 대이주는 이제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1차 대전 이후 세계 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의 명분하에 백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경험이 보다 나은 대우를 받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였지만 오히려 흑인에 대한 백인의 박해는 더 심해졌고요. 인종차별적이고 분리주의적인 짐크로 법과 KKK 등에 의해서 자행되는 가혹한 폭력이 있었기에 이 1890년대에서 1920년대간 흑인 총인구의 20%에 달하는 200만 명이 남부에서 북부 또는 중서부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 단순히 이동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부 농촌지대에서 북부에 있는 도시지대로 이동해서 이제 흑인들이 농경생활만 하다가 이제 공장을 다니거나 새로운 일을 하면서 봉급을 받게 되고요. 그럼 자본을 가지게 된 흑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흑인들은 뉴욕 할렘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때 뉴욕 할렘에는 근대적이고 좋은 시설에 아파트가 과잉 공급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3집 정도에 처음에는 세를 들어 살게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정적 여건이 좋은 흑인 교회하고 이제 먼저 성공한 흑인 사업가들이 그 할렘가에 이제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고요. 흑인에게만 세를 내주면서 할렘이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 1920년대에는 뉴욕 맨하탄의 흑인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할렘에 모여서 거주했다고 합니다. 제이코 로렌스의 데이주라는 60장의 연작인데요. 여기는 기차역인 것 같고요. 시카고, 뉴욕, 세인트 루이스 등으로 이렇게 기차를 타러 가는 그림이 보입니다. 작가는 요 밑에 그들은 마치 저주를 피하는 것처럼 떠났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남부 생활에 지긋지긋한 피해를 도망쳐 나가는 흑인들을 그린 것 같습니다. 남부 사회는 북부로 이주하려는 흑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주를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그림에는 못 실었지만 이 비슷한 터미널 장면에서 백인 경찰이나 이렇게 백인 승무원들이 이 흑인들을 눈을 부라리면서 보고 있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노예들은 이제 이동의 자유에 있어서 제한을 받았었는데 이 자유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이동을 간주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자 과거의 노예였던 이들은 자신들이 새로 획득한 지위의 가장 의미 있는 요소 중에 하나로 이동의 자유를 이렇게 움켜쥐고 남부에서 북부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남부에서 생활을 그렸는데요. 아주 단촐합니다. 밥그릇과 숟가락, 냄비 하나 이렇게밖에 없는데요. 그들이 이제 대이주를 하게 된 원인이 이런 기본적인 의식주가 되게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그림인데요. 앞에 백인, 눈을 크게 뜨고 있는 백인은 판사라고 합니다. 판사가 있고 밑에는 흑인 남성 2명이 있는데 이 그림은 배경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카치보로 소년 사건이라고 이제 알라바마로 향하는 기차에 탑승하고 있던 흑인 청년들 17세에서 19세 정도라고 합니다. 8명이 그 기차나 역에 있던 백인 소년들하고 시비가 붙었는데요. 서로 욕도 하고 돌멩이도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그 기차에 있던 백인 여성 2명이 저 흑인들이 나를 칼로 총으로 위협했다. 그리고 강간도 당했다. 라고 증언을 해서
이 흑인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뭐 아무 증거도 없고요. 의사들도 두 여자가 전혀 안 다쳤다고 증언을 합니다. 하지만 백인 판사와 배심원들은 이 흑인들을 유죄로 선고하고요. 4일 만에 8명을 3개월 뒤 사형에 처할 것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부 지역 이외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형 집행일을 연기시켰고 재판을 거듭하며 이제 19년 뒤에 마지막 한 명까지 이제 출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무죄인데 19년이나 살았으면은 흑인들이 엄청 억울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제 흑인들은 뭐 데이주나 이제 그 시대에서는 아주 사소한 잘못으로도 이제 끌려가서 감옥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남부에서의 목가밭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에 나온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등이 굽었고 뒤로 젖혀진 채로 무거운 짐들을 들고 있는데요. 이런 교육 부족과 아동 노동은 이제 남부 흑인들이 대의주를 결심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인데요. 이거는 북부에서의 그림입니다. 3명의 소녀들의 드레스하고 칠판에 깨끗하고 넓은 칠판을 보면은 이제 북부에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생활 수준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남부의 어린이들하고 이제 북부의 어린이들의 차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60번째 데이주 마지막 그림인데요. 첫 번째 그림하고 많이 비슷하죠. 이제 계속되는 이제 북부로의 남부 흑인들이 이주를 한다는 것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데이주의 원인이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중 하나인 린치인데요. 이 주별로 린치의 사망자 수를 보면은 이제 깊은 남부와 옅은 남부를 보면은 400명, 2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린치의 피해를 본 걸로 나옵니다. 다음 그림인데요. 린치의 사유인데 수상한 행동, 백인과 언쟁, 게으름, 평판이 심한 자, 불쾌하게 생겨서, 백인 여성에게 구애해서, 존중을 요청해서, 투표를 시도해서, 다른 사람과 혼동해서, 동료 간 인망이 없어서, 공화당에 투표해서 이런 큰 이유도 아닌데 린치를 가하고 죽였다고 합니다. 린치가 저는 단순히 그냥 모여서 때리고 괴롭히고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죽여서 아예 교수형을 처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 백인들은 앞에 보면 웃고 있는 백인들이 있죠. 남부에서 행해진 흑인에 대한 린치는 흑인에게 부조리한 고통이었지만 백인들에게는 일종의 축제와 같았다고 합니다. 사형장행 특별 열차가 편성되고요. 학교하고 회사가 이 사형식을 보라고 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인들은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 피크닉 형태로 살해 장면을 즐겼고요. 이런 사진을 엽서화해서 50센트씩 팔기도 했고요. 기념물로 이 흑인들의 시체에 손가락, 발가락, 귀 등을 잘라서 가져가기도 했답니다. 흑인들이 끌려가서 죽은 이유는 아까 위에서 봤듯이 모함을 받고 별 이유 아닌 걸로도 많이 끌려갔는데요. 그중 많은 게 백인 여성을 강간했다 라는 헛소문이 돌면은 일단 잡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밝혀보면 그 백인 여성은 나 강간 안 당했는데? 라고 해도 그 죽인 백인 과격주의자들은 전혀 처벌을 받거나 잡혀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미국 최초의 린치 기념관인데요. 이런 관 모양의 캐노피들이 800개 이상 매달려 있고요. 흑인 노예 린치 장소에 800개가 넘는 토양을 이렇게 담아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옛날에 이뤄졌고 흑인 시체들이 손상됐기 때문에 뭐 다른 증거를 모을 수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추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윌리엄 헨리 존슨의 그림인데요. 뒤에 보면은 린치를 당하고 있는 흑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앞에 소개됐던 페이스 림골드의 그림인데요. 절대 폭력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서도 흑인들이 뭐 교수형이 당해 있고요. 앞에 백인들은 이상한 눈으로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예 시절을 겪고요. 남부에서 가혹한 노동과 린치를 당하던 시절 넘어서 대의주를 통해 북쪽에 온 북부에 온 흑인 지식인층은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를 극복하고 아프리카계 후예의 통합과 향상을 목표로 한 탈식민주의 이념이 필요했는데요. 먼저 두보이스의 범아프리카주의를 보면 아프리카와 아프리카 이산자들의 흑인 형제와 자매를 인식하는 이념으로 흑인들 공통의 문화적 유산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민주의와 인종주의 극복을 추구하며 아프리카인의 통합과 향상을 목표로 하고요. 아프리카 중심주의라는 그 당시 이제 유럽 중심주의에 맞서서 아프리카인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핵심적인 사상이었다고 합니다. 가비의 흑인 민족주의가 있는데요. 흑인들이 아프리카로부터 문화적 유산을 물려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결해야 하며 집단적인 운명을 지닌 한 민족처럼 전 세계에 대한 공통의 메시지가 있다고 가정. 아프리카로 돌아가자는 구호 아래 흑인의 인종적 고향을 위해서는 노예무역으로 식민지에서 끌려온 전 세계 흑인과 미국 흑인들이 흑인의 조상이 살았던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아프리카의 유산을 강조하고요. 흑인들이 단결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범아프리카주의는 흑인의 지식층, 엘리트층에서 많이 지지를 얻었다고 하고요. 가비의 흑인 민족주의는 약간은 극단적이어서 아예 우리 다 아프리카로 돌아가자, 아프리카 가자 이렇게 극단적이고요. 혼혈자들을 배신자들이다, 저들은 진짜 흑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약간 지식인층, 그때 흑인 지식인층 대부분 혼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인층까지는 지지를 못 받고 노동자 계층 위주로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위에 이제 뉴 니그로를 알려주었던 노크의 뉴 니그로라는 간행물이고요. 다음에 두보이스라는 사람의 더 크라이시스라는 간행물입니다. 둘 다 노크의 뉴 니그로는 흑인 역사에 대한 학술 논문이거나 사회적 통계를 다룬 것이 아니라 흑인의 자기 표현과 자기 결정의 힘과 동기들의 초점을 두었다고 밝힙니다. 문화적 정체성과 의식이 생겨난 흑인 미술가들은 과거에 고립된 작품 활동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같은 배경을 지닌 흑인 동료들과 영감을 주고받으며 예술적 발전을 도모했는데요. 흑인 예술에 관한 형식적 전통이 없던 미술가들은 할렘 르네상스를 이끌던 지식인들과 토론하며 작품의 방향을 잡아갔다고 합니다. 이 잡지에서 이제 흑인의 작품들을 소개해주고 흑인들 작가들끼리 공유해서 그런 공유의 장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 크라이시스는 1910년 전국 유색인 지위 향상 협회라는 것을 창설하고요. 위에 나왔던 린치 사진도 여기 크라이시스에 실렸던 거라고 합니다. 그런 린치와 인종차별의 부당함, 교육의 증진, 노동자와 여성의 권리에 대한 공론장을 마련하고요.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다룬 그림과 사진, 판화, 만화 등을 실었고요. 흑인 미술가들의 중요한 후원자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흑인 지식인들이 조직적이고 급진적인 흑인 운동의 확산으로 통해 흑인 저널리즘 이런 간행물들이 나오고요. 그로 인해 할렘 르네상스의 뉴 니그로 운동이 촉진됐다고 합니다. 할렘 르네상스를
할레 르네상스 미술을 이제 흑인들을 표현하는 건데요. 그 흑인 재현을 하는 몇 가지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소개해드릴 겁니다. 이제 미국 백인 미술의 타자적 흑인 재현인데요. 백인들이 이제 흑인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제 백인에 의해 생성된 미술은 흑인에 대한 하나의 권력이자 폭력이고요. 인종주의와 피부색에 따른 사회적 위계 질서를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회화 안의 흑인은 백인의 하얀 피부와 지적 우월성을 확인시켜주는 거울에 불과한 존재고요. 한 사회의 완전한 참여자가 아닌 광대나 바보, 아주 잔인한 동물로 묘사됐다고 합니다. 남자는 노예 근성을 가진 엉클톰, 삼보, 그리고 희극적인 익살 광대, 사악하고 파괴적인 측면을 투영한 못된 검둥이, 방종하고 열등한 톱시쿤의 모습으로, 여자는 인간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도구로서 유모나 가정부 혹은 부도덕한 요구의 이미지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이스트만 존슨의 신뢰와 존경인데요. 남부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흑인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행복한 니그로라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같은 작가의 그림인데 남부에서 흑인들이 뭐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것 같지 않고 목가 생활을 즐기는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윌리엄 시드니 마운트의 썰매를 탄 후에 추는 시골춤이라는 그림인데요. 왼쪽 아래에 보면은 흑인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습니다. 19세기 회화에 나타난 대표적인 흑인을 정형화한 방법은 민스트롤 쇼에서 파생된 희극적인 익살 광대라고 합니다. 민스트롤 쇼는 이제 얼굴을 검게 칠한 백인이 흑인 광대 악사로 분장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흑인 노예를 풍자한 쇼라고 합니다. 여기 흑인을 보면은 하얀 치아, 빨간 입술이 보이고요. 엄청 익살스럽게 웃고 있죠. 윈슬러 호머의 우리들의 행복한 요리사입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웃고 있는데요. 이것은 통제되지 않은 흑인 남성을 뜻하고요. 비성숙한. 그리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여성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뒤에 입을 꾹 다물고 경직된 자세를 하고 있는 백인 남성들과 다르게 흑인 남성은 여성스럽다, 백인 남성은 남성스럽다 이런 고정관념을 싣기 위해서 그린 것 같습니다. 이게 민스트럴 쇼인데요. 백인이 이렇게 과장되게 입술을 두껍고 얼굴을 까맣게 칠한 다음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쇼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얼굴을 블랙페이스라고 하는데요. 블랙페이스 자체가 흑인을 굉장히 모욕하고 욕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짐 크로라는 왼쪽에 있는 캐릭터인데요. 차일디시 감비노라는 이제 흑인 가수가 2018년에 뮤직비디오 상에서 이거를 패러디합니다. 이제 짐 크로는 아까 말했던 민스트럴 쇼 같은 데서 백인 배우가 연기해서 유명해진 캐릭터의 이름인데요. 이제 흑인을 경멸하는 의미로 쓰였고요. 짐 크로 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대중들에게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백인들이 보던 타자적 흑인 재현이고요. 이거는 주체적인 흑인 재현을 볼 건데요. 뉴 니그로 정신으로 새로운 인종적 정체성을 장악한 흑인 미술가들은 그동안 손상되고 폄하된 흑인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흑인적 주제와 인종적 표현을 통해 스스로를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미국 미술의 흑인 재현의 방식에 반대하고 예술은 반드시 선입견과 과장됨으로 가려져 있는 흑인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흑인의 존엄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크는 흑인 예술가의 의무와 역할은 첫째는 예술적 문제로서 흑인적인 주제를 정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이고요. 둘째는 미국 예술의 견지에서 흑인 예술을 이해시키며 무엇보다도 흑인들 스스로에게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흑인 예술가가 탄생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백인의 편견을 비판 없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는데요. 밑에 두보이스는 흑인은 천성적으로 백인과 다르고
흑인의 의식은 예술 안에서 정제되고 발전되며 증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흑인 예술가의 의미는 흑인만의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위놀드 레이스라는 독일계 미국인인데요. 이 사람은 흑인은 아니지만 흑인을 직접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요. 긍지와 자부심이 가득 찬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서베이 그래픽이라는 잡지에 실렸고요. 이 가수는 로날드 하예스라는 가수인데요. 그 당시에 새로운 흑인 세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의 그림하고는 다르게 되게 사실적으로 그려졌습니다. 같은 작가의 그림이고요. 아치볼드 모틀리라는 작가의 할머니의 초상입니다. 굉장히 담백하게 그려졌는데요. 할머니가 그동안 겪어왔던 역경이나 이런 것들이 주름에 표현된 것 같고요. 있는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헨리 존슨이고요. 눈을 감은 가수라는 작품이고요. 할렘의 패션, 음악, 춤의 정수를 포착했는데요. 되게 평면적인 그림이지만 흑인들의 패션 감각이나 약간 리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평평한 구도 안에서 생동감 넘치는 흑인들의 자의식을 지닌 모국의 스타일을 그려냈습니다. 같은 작가의 새 친구라는 작품이고요. 역시나 화려한 패션과 각기 다른 피부색을 표현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엘머 브라운이라는 작가의 그림인데요. 권투 선수 같고요. 흑인 선수가 백인 선수를 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왼쪽의 사진은 잭 존슨이라는 권투 선수인데요. 이제 흑인으로 최초로 세계 헤비급 챔피언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통해 세계의 대결이라는 이제 왼쪽에 있는 제임스 제프리라는 백인과 경기를 했는데요. 15라운드 끝에 승리했고 경기로 인해서 인종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화제였다고 합니다. 흑인의 영웅을 그린 걸로 보입니다. 엘머 브라운의 도리 밀러라는 해군이고요. 이제 진주만 공습 시 이 밀러가 이 대공포에 대한 사용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도 이제 그 방어를 위해서 스스로 대공포를 사용하고 상처까지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처음으로 해군 크로스 훈장과 공로 훈장을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흑인 영웅으로 추대됐고 해군 신병 모집 선전으로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해군의 흑인을 영웅화시키긴 하지만 미국에서 선전으로 쓰인 그런 단편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중적 정체성인데요. 두보이스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자아의식은 자신 스스로의 눈이 아니라 미국의 다수파, 즉 백인의 기대와 표상에 의해 형성된다고 논의하며 이러한 백인의 문화에 대한 소수민족의 모순적인 의식을 이중의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중의식이란 교묘한 감정으로 자신의 자아를 타인들의 시선을 통해 보고 자신의 혼을 경멸과 연민이 섞인 흥미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잣대로 재는 것이고 그들 안에 미국인과 흑인이라는 두 개의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열망이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 나라가 이제 일제의 옛날 식민지였을 때를 좀 상상하면 더 편하게 이해되실 텐데요. 저희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 싸웠던 독립군들과 친일파들 이런 식으로 나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할렘 르네상스의 대부분의 문인들, 그리고 작가들, 미술가들은 백인들에게 후원을 많이 받고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파머 헤이든의 지하철이라는 작품이고요.
화면 중심부에 서 있는 인물은 유난히 까맣고 흰 눈동자, 그리고 붉고 두꺼운 입술, 흰 치아가 도드라져 보입니다. 이것은 흑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받는데요. 스테레오타입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집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비교적 고정된 견해와 사고를 뜻한다고 합니다. 다르게 보면은 기술 문명의 진보를 의미했던 당시 지하철 안에 흑인하고 백인이 같이 있고 그로 인해서 뉴욕의 일상 시민이다, 흑인도 이런 걸 뜻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 화머 헤이든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왼쪽에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을 엑스레이로 투시했을 때 오른쪽의 작품이 보인다고 봅니다. 네. 오른쪽의 작품은 화가가 베레모를 쓰지 않고 있고요. 전두부가 심하게 땅콩 마냥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얼굴도 굴곡이 심하고 입술이 돌출되어 있고요. 아기도 코와 입술이 두툼하고 기묘하게 웃는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방 뒤편에는 링컨이 있는데요. 링컨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고쳐진 그림에서는 다른 고양이나 이런 고양이 그림으로 바뀌었는데요. 링컨은 많은 흑인들이 그를 위대한 해방자로 기념하고 있는 사실을 지지하기도 하지만 이제 일부 흑인들에게는 백인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태도로 인식되는 징표였습니다.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면서 처음에는 이제 백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후원자를 의식해서 이렇게 그렸다가 나중에는 또 자기 안의 정체성이나 아니면 흑인 작가들, 동료 작가들을 의식해서 그림을 고쳐서 제출한 게 보입니다. 같은 작가인데요. 존 헨리 시리즈라고 합니다. 존 헨리는 미국 철도 시대의 전설적인 망치장이 영웅이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노래와 이야기, 연극, 소설 소재가 되어왔던 민속적 영웅이라고 합니다. 1870년대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죄수 중 한 명으로 철도 공사에 동원돼서 산에 터널을 뚫는 작업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존 헨리를 그렸죠. 영웅을 그렸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앞에 말했던 스테레오타입과 비슷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바위 폭발을 위한 구멍을 만들기 위해 세정에 망치질을 하는 역할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왼쪽에 있는 증기로 작동하는 망치하고 시합을 가졌는데 간발의 차로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망치를 너무 심하게 휘둘러서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 직후에 주변에 이제 백인들이 한쪽 무릎 꿇고 있고요. 이 강둑에 묻혔습니다. 뒤에 보면 철도가 지나고 있죠. 저희 시선으로는 이 그림을 보고 노예로 감옥에 수감돼서 일만 하다가 망치질 하다 죽었는데 왜 영웅이지라고 했는데 그 당시 흑인들의 시선으로는 백인들이 발명한 증기 망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요. 그 당시 흑인들이 자랑할 수 있었던 육체적인 힘이나 그런 거를 조금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의식의 아프리카 유산의 회복입니다. 뉴 니그로 작가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작품에 담아내고자 노력했고요. 은둔의 땅 아프리카를 예술성이 넘치는 문명 기원으로 재현했습니다. 이는 지배자인 백인에 의해 오랫동안 멸시된 아프리카 바로 세우기며 모국 문화의 표출을 통해 흑인에게 배타적인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저항의 자세라고 합니다. 로크는 아프리카 미술이 흑인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의 한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깨트릴 수 있는 실천적인 힘이라 생각했고요. 아프리카의 예술성이 미국 흑인들에게 대물림되지 못하고 문화적 제로 상태가 된 이유에 대해서 비인간적인 노예제가 주된 원인임을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흑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런데 예술 작품을 하지 못한 거는 흑인들한테 예술적 소양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미술을 하고 예술을 할 만한 그런 요건이 안 됐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고요. 그거를 이제 뽐내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유산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에런 더글라스고요. 미국 흑인과 아프리카 사이의 혈연성을 찾고자 한 대표적 미술가라고 합니다. 배경은 아프리카 특유의 문양을 상기시키는 불규칙한 직선과 곡선인데요. 다음 그림을 보면 사드지라는 제목이 있는데, 사드지는 아프리카 부족장의 부인을 뜻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사회의 종교와 문화를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같은 작가인데요. 이렇게 니그로의 삶의 양상이라는 거대한 벽화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아프리카에 정착한 니그로. 아프리카에 정착한 흑인과 강력한 리듬의 음악과 춤, 그리고 현대 미술에 영향을 끼친 아프리카 조각들을 강조해서 그렸습니다. 두 번째로 노예 시절에서 재건까지. 세 번째로 남부의 목가적 전원. 네 번째로 탑의 노래라는 작품을 4가지 연작으로 그려냈습니다. 이 그림은 데이지와 할렘 르네상스기 번영하고 있는 흑인의 예술을 보여주는데요. 백인이 아닌 흑인의 눈으로 본 세상과 흑인만의 역사를 재현했습니다. 더글라스는 이제 흑인 미술가들은 육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모두 백인이 재현하는 흑인의 모습을 따랐고요. 흑인의 문화적 기여가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흑인의 정신적 정수는 아프리카 뿌리로의 회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아프리카 마스크나 종교적 의식, 춤 등의 이미지를 작품 속에 그려냈습니다. 말빈 그레인 존슨의 니그로 마스크고요. 그 뒤에 자화상입니다. 왼쪽에 있는 길쭉한 마스크와 얼핏 보면 비슷한데요. 얼굴이. 이를 통해 자신이 아프리카의 후손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앞에 소개됐던 파머 헤이든의 주물과 꽃인데요. 이 주물이란 것은 단순한 마스크를 물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건데요. 주물은 인간이나 집, 부락 등을 지키고 질병을 막으며 건강과 부의 풍작을 초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치라고 합니다. 윌머 제닝의 정물이고요. 여기서도 마스크가 나옵니다. 이때 할렘 르네상스의 젊은 흑인 작가들은 아프리카 마스크를 아프리카와 미국 흑인을 연결하는 정신적 매개체로 받아들이고 유행처럼 아프리카 정물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이제 문명의 기원으로서 아프리카인데요. 할렘 르네상스기 흑인들은 이집트를 아프리카의 원형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문명은 미국 흑인들에게 인류의 문명을 일으킨 위대한 민족의 후손이라는 인종적 자부심과 뉴 니그로의 인종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였고요. 두보이스는 이제 고대 이집트의 수도인 티베이트의 전체 인구 중 3분의 1이 흑인이었고 18세기 후반 이집트 왕조와 귀족 계급층의 6분의 1이 흑인이었다는 것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에와 사바코라는 흑인 파라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메타 워리 쿨러인데요. 흑인 여성 조각가라고 합니다. 작품은 깨어나는 에티오피아. 하체는 미라 상태고요. 상체는 죽음에서 깨어나고 있는 이집트 왕족의 여인을 표현했습니다. 흑인의 정신적인 재탄생과 자아 실현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을 만들 당시에는 아프리카 모든 국가 중에 에티오피아만이 성공적으로 유럽 제국주의자들에게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에티오피아는 식민지 저항의 상징이고요. 또 성서 시편 68장 31절에서 이집트로부터 왕자들이 나올 것이다. 에티오피아는 곧 하느님을 향해 손을 뻗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 자신들의 뿌리가 야만적이고 저주받은 곳이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곳이라는 믿음을 지니게 됩니다. 말빈 그레인 존슨의 검은 파라오고요. 노예의 후손이 아니라 흑인들에게 왕이라는 고귀한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해방자 흑인 그리스도인데요. 기독과 노예제 사이에는 분명한 모순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예주들은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에 대하여 아프리카 이도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는 주장으로 흑인들의 노예를 정당화하였습니다. 흑인들은 기독교를 믿는 과정에서 성서의 말씀에 의거하여 인종차별에 따른 노예제가 기독교인의 삶의 기준에서 어긋난다는 걸 깨닫는데요. 흑인들은 흑인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지키면서 백인에 저항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삼았습니다. 흑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백인 인종차별과 사회 폭정에 대항하는 흑인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흑인을 해방시킨다는 점에서 그리스도를 흑인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제이코 로렌스의 뉴올리언스의 천주교인데요. 보시면 이제 흑인 여성이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얀 십자가에 있는 예수와 검은 그리스도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검은 십자가, 하얀 십자가 번갈아 그렸고요. 이때 민족주의자인 가비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백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흑인 교회에서는 백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제거하고 흑인 그리스도를 세워라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노예제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백인 그리스도는 말이 안 되는 기독교의 교리에 따르면, 그래서 그리스도는 흑인이다 해서 진짜로 그리스도를 완전 흑인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무죄한 흑인 그리스도. 할렘 르네상스기 미술에 등장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흑인 예수는 백인으로부터 린치를 당한 흑인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결합입니다. 흑인 미술가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개인적 고통뿐만 아니라 흑인 인종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 현상의 상징적 존재로 보았다고 합니다. 신음하는 사람들. 프리드 플레미스트의 백인의 린치로 죽음을 당한 흑인 남성을 전통적인 그리스도의 도상으로 그렸고요. 남성의 축 늘어진 몸을 감싸고 슬퍼하는 흑인 여성은 성모 마리아를 떠올리게 합니다. 왼쪽 작품은 바로크 시대의 피터 폴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려지심이라는 작품입니다. 팀 에스커의 제목은 같고요. 옆에 있는 백인들을 흑인으로 대치시켰습니다. 이 작품의 정확한 연도는 못 찾아서 흑인들이 이 백인 그리스도를 흑인으로 대체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치몬드 바르테. 전통적인 기독교 도상학에 빗대어 린치로 인한 흑인의 슬픔을 명시합니다. 예수와 성모 마리아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브루나로티의 피에타와 거의 비슷한 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은 흑인 어머니의 주름살이나 여기 린치로 인해 죽은 흑인 남성의 성기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함으로써 이 린치로 인한 사망이 되게 현실적이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헨리 존슨의 예수와 세 명의 마리아인데요. 이는 이제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인 마리아를 미국 흑인 여성에 투사시켜서 흑인 여성을 그리스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상정합니다. 기존에 정형화된 흑인 여성의 이민지와 상반되는 성스러운 흑인 여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고요. 같은 작가의 연장입니다. 윌리엄 헨리 존슨인데요. 네트 터너라는 작품입니다. 1831년 버지니아에서 노예 폭동을 일으켰고요. 55명의 백인을 죽였고 모독으로 한 200여 명의 흑인이 죽었다고 합니다. 존슨은 순교자로서 터너를 그렸고요. 그 얼굴을 자신의 자아상으로 대체하여 스스로를 희생자처럼 느껴왔던 작가의 개인적 감정을 담아냈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세봤는데요. 왼쪽에 하얀색 십자가는 50개 가량 있고요. 오른쪽 십자가는 90개, 조금 넘게 있습니다. 아마 왼쪽은 백인 사망자들을 표시한 것 같고요. 오른쪽에 이제 까맣고 갈색의 십자가들은 흑인 피해자들을 상징한 것 같습니다. 네트 터너의 목을 메고 있는 나무도 오른쪽에 선 그어진 오른쪽에 있는 걸로 보아서 오른쪽에 흑인 희생자들을 그린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개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개입을 하고 싶어서. 우리 중세 시대 때 그거 그대로. 우리 왜 중세 시대 때나 르네상스 시대 때 예수가 다시 와서 최후의 심판을 하는 도상이 있어요. 네. 그때가 되면은 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죄인들은 나의 좌측으로 가가지고 이제 악의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의인들은 나의 오른편에 와가지고 나와 함께 이제 구원의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약간 최후의 심판도상에서의 좌측과 우측의 아까 말했던 백인과 흑인의 대비가 그 최후의 심판도상을 좌우 논리를 따라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이해가 더 잘 되네요. 저는 여기서 왜 흑인 피해자들이 훨씬 많은데 흑인 피해자들의 십자가를 다 못 그리면서까지 이 백색의 십자가들을 왼쪽에 그렸을까를 의문 삼았었는데 그 최후의 심판 도상이 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났을 때 1500년대 그 최후의 심판이 오면은 너네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당 파사드 쪽에 많이 이제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한 도상의 메타포를 여기다 따온 것 같아요. 에런 더글라스의 십자가의 못 박힘이라는 작품인데요. 성경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구레네의 원주민이 흑인이나 거의 유대인이었다고 하는데 이 시몬을 보면은 입술이 두껍죠. 그래서 약간 흑인으로 설정해서 흑인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예수 십자가를 짐으로써 함께 했음을 강조했고요. 여기 앞에 있는 백인 병사들은 눈을 흘리고 입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뒤에 원형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중상류층 흑인의 백인 모방을 보였습니다. 대의주를 통한 도시 내 흑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백인 사회와는 구별되는 흑인 시장이 형성되었고요. 흑인 사회에 의존하며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의사, 변호사, 목사, 장의사 같은 중상류층 흑인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백인 중상류층의 삶과 방식과 가치를 모방했고요. 옷 입는 방식, 엄격한 예절, 말하는 법 등에서 백인 사회 기준을 모방하고요. 백인들로부터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흑인적 요소를 없앴습니다. 그로 인해 백인들의 편견을 바로잡고 흑인의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 평등에 입증하고자 했고요. 이러한 모방 심리는 정체성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흑인의 백인 모방은 일종의 열등감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백인 마냥 하층 흑인을 함부로 대하고 교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는 이런 중상류층 흑인을 계층적 차이를 인정해주지 않았고요. 부유하고 교양이 있는 흑인도 호텔, 음식점 같은 공공장소에 입장을 출입을 제한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은 그린북이라는 영화의 예고편인데요. 이 남자는 그 당시에 피아니스트로서 성공한 사람인데요. 옷이나 주변에 자기 집인데요. 의자, 옷, 장식품들을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의미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코끼리 상아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말을 약간 어떻게 보면 재수없게 미안해. 그러니까 굉장히 백인처럼 하고요. 잠깐 보겠습니다.
What other experience do you have? Public relations. Thompson, you gotta write me a letter. Crackers. Tell me that don't smell good. I've never had fried chicken in my life. 근데 프라이드 치킨이 안 먹는 이유도 원래 미국 남부에서는 로스트 치킨을 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로스트 치킨 할 때는 살이 없는 부분, 이제 날개나 목 같은 거는 안 먹었는데요. 다리 같은 부분들, 몸 같은 부분을 버렸는데 그걸 흑인 노예들이 주워가서 튀겨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너는 치킨 좋아해, 프라이드 치킨 좋아해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자기는 치킨을 한 번도 안 먹었다고 하죠. 이제 중상류층 흑인을 상징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일반적인 흑인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치킨을 입에도 안 든다고 합니다. I saw Dr. Shirley play the piano. He's like a genius, I think. Come on, take it easy. Gotta throw out the grease on my blanket. Ooh, I'm gonna get grease on my blanket. This gentleman says that I'm not. 이 장면 전까지는 이제 남부를 여행하면서 이제 피아노를 연주를 하는데요. 뭐 초대받아서 간 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면 실내에 있는 화장실 못 가고 저기 정원 끝에 있는 흑인용 화장실을 가라. 그런 부당한 요구를 받기도 하고요. 이 지금 가 있는 식당이 있는 뭐 장소, 호텔인지 뭐 공연장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뒤에 공연을 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 밥을 먹겠다고 하니까 흑인은 여기서 밥 못 먹는다. 근데 이 안에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 흑인의 연주를 보려고 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못 들어간다고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How does he smile and shake their hands like that? Because it takes courage to change people's hearts. What are you doing? What? Man, dear Dolores, sometimes you remind me of a house. You know this is pathetic, right? But this time, the distance between us is breaking my spirit. Falling in love with you was the easiest thing I have ever done. 남부에서 여행 중에 안에 흑인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굉장히 차별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 남자는 백인 남자는 이탈리아 남성인데요. 이탈리아 남성도 이제 비하를 하니까 바로 주먹을 날려버립니다. 이 내용은 이제 흑인 이 피아니스트가 굉장히 실력도 있고 그런데요. 그 백인 음악가들의 그 곡을 칠 수가 없었답니다. 허락되지 않아서 연주를 할 때도 클래식을 치고 싶은데 클래식 느낌의 재즈를 칠 수밖에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음식을 먹으려 했는데 쫓겨난 곳에서 여기서 밥을 안 주면 나 여기서 연주를 하지 않겠다 해서 그걸 나가버려서 근처에 있는 흑인 식당에 가서 그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백인 미술가의 백인 음악가의 연주를 마음껏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스포 아니야 그거? 그 상영이 끝나서 제목은 그린북인데요. 제목의 의미는 그 당시 이제 남부를 여행하려는 흑인들을 위한 책이 있는데요. 그린북이라는 남부에서 그냥 아무 때나 자고 아무 호텔이나 자고 아무 호텔에서 밥을 먹고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이 잘 수 있는 호텔이나 호텔, 흑인에게 밥을 주는 식당, 그리고 뭐 주에 따라서 밤에는 흑인 나가면 안 되는 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가면은 뭐 살해를 당하거나 폭행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남부 여행 지침서라고 하는데요. 그 제목이 그린북이라는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 영화를 먼저 봤었는데요. 이거 봤을 때 그냥 좀 재밌고 잘 만들었다 했는데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나니까 영화가 되게 치밀하게 소품들까지 잘 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상류층 흑인의 백인 모방인데요. 제임스 반더지라는 사진 작가고요. 제목은 모피 코트를 입은 커플과 캐딜락입니다. 반더지의 사진은 미국 내 뿌리 박힌 흑인의 정형화된 이미지를 바꾸는 것으로 변화된 흑인들의 욕망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흑인들의 손질되지 못한 치아, 낡은 옷, 건강해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조작하여 이런 모습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되게 설정샷 느낌이 나긴 나죠. 사회적 여성들, 과거의 종속적 여성의 의미에서 이미지에서 탈피해 지식인 흑인 여성과 가정의 영역을 벗어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독립적 위치를 확보한 전문직 흑인 여성을 이렇게 연출 재현했습니다. 혼혈 흑인의 인종 분류 해체고요. 앞에서 본 중상류층 흑인은 단순하게 문화적 모방만 했는데요. 그것과 달리 인종적 혼종성을 나타내는 혼혈아는 외모까지 유사성을 갖추어 모든 면에서 지리자인 백인과 차별하기 더 힘든 존재가 되었습니다. 노예 시절부터 흑인 사회에서 피부색은 신분과 계급 그 자체로서 흑인의 사회적 경제 위치를 결정했는데요. 백인의 피가 흐르는 밝은 피부색의 흑인은 높은 계층으로 상징됐습니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었고 상류층 백인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힘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이 혼혈인들은 흑인 여성 노예가 백인 농장주에게 성적 강요, 성폭행이죠. 그런 걸 당하면서 태어난 뮬라토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뮬라토는 흑인과 백인의 혼혈이고요. 뮬라토와 백인의 혼혈을 커두룬이라고 합니다. 커두룬과 백인의 혼혈은 악토룬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혼혈이 될수록 백인과 가까워졌지만 원 드럼 룰이라는 한 방울의 원칙으로 아무리 백인처럼 생겼어도 흑인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너는 흑인이다 라고 이런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백인 순혈주의를 보호하고 백인을 특권화시킨 규칙이고요. 하지만 이 혼혈인들은 다른 검은 흑인들에 비해서 자유로운 생활과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요. 안락한 삶을 영위한 특권을 누렸다고 합니다. 아치벌드 모틀리의 그림인데요. 이 작품 속 여성이 다소곳하게 손을 모으고 있고요. 책이나 조각상, 그림 같은 소품들이 보이고요. 얼굴에서도 어떤 인종인지 확실하게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느낌을 받는데요. 짙은 눈썹을 보면 스페인 사람 같다가 눈의 모습은 이탈리안 같고,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여성이 어느 나라 사람이지, 어느 인종이지? 라고 의문을 가진다면 이 작가의 의도가 통했다고 합니다. 이 제목은 뮬라트리스라고, 아까 뮬라토, 흑인과 백인의 혼혈을 뜻하는데요. 다음 작품 보면은 같은 작가의 옥토론이란 그림입니다. 이 모틀리는 1920년대, 30년대 혼혈 흑인을 다수 그렸고요. 특히 하얀 피부의 흑인을, 악토룬을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상하고 우아한 혼혈 흑인으로 그려졌고요. 흑인의 사회적, 인종적, 경제적 번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악토룬 거리고요. 피부가 굉장히 하얗죠. 이 악토룬, 하지만 이런 악토룬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얀 여성이 흑인임을 계속 강조하는데요. 백인과 구분할 수 없는 흑인 악토론을 제시해서 인종적 순종성이 백인이 그간 누려왔던 사회적 순종성으로 백인이 누려왔던 사회적 특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작품입니다. 이 아치발드 모틀리 자체도 혼혈이었다고 합니다. 페이스 링골드의 아메리칸 스펙트럼이라는 작품이고요. 맨 끝에 흑인이 있고요. 맨 오른쪽에 백인이 있습니다. 이 종으로서 나뉘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수천만의 그라데이션 단계가 있다는 메시지고요. 미국 시인 랭스턴 휴즈라는
흑인 시인 랭스턴 휴즈가 한방울 원칙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흑인의 피는 확실히 강하다. 왜냐하면 검은 피를 한 방울만 가져도 유색인이 되기 때문이다. 단 한 방울만으로 당신은 흑인이다. 검은 것은 강하다. 원드럼 룰의 편견과 차별의 규칙을 자기들은 특별하고 강하다고 이렇게 승화시키는 시입니다. 힘들면 쉬었다요. 조금 쉬었다. 네, 5분만 쉬었다요. 네.